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정말 대단한 코스피 시장입니다. 연속된 신고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다들 궁금하다 못해 불안하기까지 하시죠. 게다가 해외 시장이 오늘 오르기까지 했으니 우리 시장은 추가로 상승을 보일 것 같은데 합성 선물 계산하면 3,000포인트 출발이네요. 하하. 과연 어디서 숏을 쳐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저희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직 품매수도 아니고 곧버스 매수도 하지 마라 입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미국 시장 하락으로 갭다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진짜 30분도 안 돼서 하락폭을 전부 회복해버렸죠. 물론 그 위로 돌파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400포인트를 좀 넘어서려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돌파는 못했고 10시부터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강도가 더 세지면서 분명히 지수를 아래로 누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기록한 저점을 여러 차례 아래쪽으로 트라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리지가 않았죠. 장중 선물 베이스 수치를 보면 외국인 선물 매도의 패턴이 그대로 보였는데요. 점심 먹고 나서도 외국인은 계속 선물 매도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도를 해도 밀리지 않자 오후 2시부터는 숏 포지션을 꺾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꺾은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지 매도 공급을 중단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선물이 위로 강하게 날아갔습니다. 즉 선물 시장에서 이 매도 압력이 사라지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개선되었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중단되고 차익 비차익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증시가 급격한 반등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 지수가 398에서 405를 넘길 때까지 거의 뭐 7포인트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베이시스가 마지막 30분 동안은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플러스 1포인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가해졌던 양이 2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2천억에 들어온 게 올라온 게 5포인트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금액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매도세만 이렇게 사라져도 시장이 굉장히 가볍게 위로 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정말 가벼워요. 예. 이런데 어디서 품매수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오늘 장이 키플레이어는 분명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9천억 매도하고 어제도 대량 매도했죠. 그리고 현물도 꽤 매도했고요. 그렇게 해서 콜옵션까지도 매도했고요. 델타를 굉장히 크게 숏을 잡고 넘어갔는데 과연 이길 시장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제법 크게 터질 때도 많습니다. 또 외국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계좌가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전략을 갖고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숏 포지션 잡았다고 해서 뭐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뭐 추정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격이 너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러면 진짜 영끌에서 숏 쳐고 풋옵션 사야 된다 이렇게요. 물론 지금 미국 시장인 뭐 나스닥 0.9% 상승하고 뭐 분위기 나쁘지 않게 끝났죠. 물론 위치는 사실 애매하게 끝났어요. 근데 어쨌든 변동성도 빠지고 해서 잘 끝났으니까 우리 시장은 이길 갭상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 3,000포인트 출발인데 여기서는 매도 좀 나오겠지 하면서 거기서 소유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를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업사이드는 지금 탐욕 구간이죠. 아직 모릅니다. 얼마가 열려있는지요. 탐욕은 추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운사이드는 키커트에 얼마게 했습니까? 뭐 2,900선이요? 글쎄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 매수세가 굉장히 많고 미국 시장이 뭐 한번 세게 눌러준 이 조지 아슈 선거 이슈 있잖아요. 이게 많이 잘 풀린다면 모든 게 다 장중 조정 끝나고 미국도 엄청나게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 시장의 다운사이드는 생각보다 없다. 오히려 위쪽으로 그 탐욕이 사이즈는 아직도 계산이 안 된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음봉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나름 사력을 다해서 숏을 쳤어요. 그런데 야간 선물에서 합성 선물 2포인트 넘게 올랐죠.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 3,000포인트 코앞인데 이거 야간 선물 고려하면 이거 3,000포인트 출발이에요. 물론 지금 갭으로 넘어간다 그럼 다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3,050포인트까지 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선물 매도자들 일단 마진콜 우수수 나올 거고요. 콜 매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풋옵션은 30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까지 올라가잖아요. 외가 풋 얼마 안 죽어요. 오히려 등대가가 막 같이 델타 때문에 따라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려올 때 뭐 그러니까 3050 갔다가 다시 3000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외가 풋도 살아난 듯 하다가 더 이상 안 살아나고 다시 등대가만 제자리 오고 외가 풋은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옵션이 뚱뚱한 게 풋옵션 쪽이 뚱뚱한 건 맞지만 콜옵션도 만만치 않게 뚱뚱합니다. 자,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음봉이 나와버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외가 콜들의 프리미엄이 쫙 빠지죠? 그러면 풋콜 레이쇼에 의해서 외가 풋도 마찬가지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윗골이 달고 음봉이 나왔을 때 오히려 변동성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자, 그래서 풋옵션은 아직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특히 외가는요. 예. 자, 그럼 지금 시장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나 지금 소외감 너무 느낀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시장에서, 모든 구간에서 이익을 취할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장에서만 벌면 돼요. 가령 최근에 비트코인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비트코인 막 올랐다고 해서 뭐 저는 전혀 배 안 아프거든요. 또 그런 거 배 아프실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거는 그 사람들 영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 참 개인 투자자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펀드 매니저는 못해도 이 델타 원은 쫓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그냥 앱솔루트 리턴 그것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벌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조금만 가라앉히시고요. 조만간 뭐 변동성 올 거예요. 그때 좋은 성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유럽은 증시별로 엇갈리는 흐름이었지만 증시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비달러들이 강세였죠. 그나마 지금 통화시장 옵션 만기 때문에 상단이 제한된 거지 옵션 시장만 아니었으면 아휴 통화시장 한참 날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내려놓고 커머디티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옥시기 차트를 하나 구경해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운데 있는 이게 옥수수 차트인데요.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쫓아가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게 코스피 같은데요. 예. 제가 루키 시절에 이 옥수수 포지션 잡고 점한가 두 방 맞아서 이 캐시콜 맞았다는 얘기 한번 옛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차트 보시면 코스피에 숏 잡자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언제 숏을 쳐야 돼요, 이 차트에서? 여기서 뭐 계속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잖아요. 요거 나오면 숏 쳐야 됩니까? 아니에요. 또 올라요. 이 관성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서 더 이상 못 가면 거기 부러지는 거지. 이거 바로 안 부러, 뭐 이렇게 급락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다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코스피에서 뭐 숏을 잡고 싶다 참으십시오, 제발. 예. 자, 그리고 또 지금 뭐 얘기했냐? 기름이 오늘 많이 올랐죠. 구리도 많이 오르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런던 세션 끝나고 미국 세션에서 신고가 갔어요. 그리고 뭐 기름도 뭐 아시아 세션부터 계속 강세 보이더니 뭐 전일 윗꼬리 음봉 싹 말고 장중에 $50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감산을 해서 그렇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인플레 열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미 국채 오늘 제대로 불어졌죠. 그 팁스는 사실 오늘 그냥 바닥에서 뭉개기만 했는데 10년 국채를 포함해서 장기 국채가 이 최근의 바닥권으로 한 방에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EM 인덱스는 오늘 신고가 갱신했어요. 1.83% 올랐는데 여러분 EM이 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코스피 숏을 칩니까? 예. 물론 테크니컬리 숏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곧버스, 뭐 선물 매도 오버 이런 건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시장 지표 독일 11월 소매 판매 뭐 전월비 증가, 12월 실업률도 6.1%로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어요. 코로나로 뭐 봉쇄 난리를 치는데도 나온 성과니까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물론 유럽 증시는 장중에 오늘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뭐 하락으로 전환 아니고요. 그냥 눌린 정도라고 봐야 될 거고요. 미국 세션 오늘 잘 끝났죠.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제법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 시장 뭐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일 위로 한번 돌면 강하게 달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미국 세션 설명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약하게 출발했는데 빠르게 보합권을 말았죠. 아주 전형적인 패턴. 그러니까 뭐 눌리면 매수하겠다는 모습이 있었고요. 물론 장 초반 30분만 그렇게 달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지긋지긋한 횡보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 계속 죽으면서 이 선거 이슈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많아짐에 따라서 나스닥은 0.91% 오르고 종가 고가예요. 뭐 그런데 사실 보면 반등한 자리가 딱 5일선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완전히 죽이게 할 정도의 그런 반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얼마든지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롱을 오버를 할 자신은 아직 없어요. 근데 뭐 포지션을 가질 때 항상 리스크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리스크를 잡는다라 하면 저는 숏보다는 롱 잡을 거예요. 아직 이벤트가 끝난 게 아니므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0시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무려 60.7이 나왔어요. 컨센서스 대폭 상회한 거고 전월 대비로도 엄청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이 부러졌는데 이 채권이 강하게 부러진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변동성 확대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으로 채권에서 장대 음봉 나왔다. 그래서 뭐 따라가기가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올해는 제가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다시 한번 숏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따 뭐 발표될 선거 결과에서 뭐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면 분명 채권 발행 증가할 거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채권 한번 더 눌리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는 또 횡한이 열려 있죠. 그러면 12월 한 달간의 그 채권 횡보 박스를 아래쪽으로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 아까 기름 오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사우디가 이 오펜 미팅에서 일평균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한다고 했어요. 반대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소량이지만 증산한다고 그랬고요. 어쨌든 이 오펙에서 사우디가 감산 총대를 매겠다고 해서 기름이 5%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게요. 이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둘라지즈 빈 살만, 이 양반은 종종 구라를 칩니다. 가장 최근 이 구라를 말씀드릴까요? 이 원유 숏돌이들한테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한 게 작년 9월 8일이니까 9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지옥 문은 열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올해 인플레 변수들 중에서 기름이 가장 탄력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상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발표될 오일리그 카운터 뭐 아싸리 하면서 셰일 업체들이 기름 퍼내자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개별 종목 살펴보면 금융주들이 신고가 트라이 했었고요. 기름 주식들 세게 올랐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도 그냥 곱게 밀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자꾸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또한 아직도 숏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그 CNBC에서 제러미 그랜섬이라는 분이 뭐 fully fledged epic bubble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뭐 똘끼가 충만한 투기꾼들이 랠리 만들어가고 있다? 아니 무슨 놈이 개별 종목은 어떨지 몰라도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코스피 같은 뭐 개폭 등장이 이어지면 모를까. 하여튼 저는 뭐 미국이 에픽 버블 이런 거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이 조정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뭔가 힌트는 주죠. 가장 큰 힌트는 변동성이 증가입니다. 만약 코스피가 3천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거기서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뭐 포인트 피겨를 쳤기 때문에? 왜 거기서 밀릴 거라 예측하는 거죠? 대부분 3천이면 됐어 라고 생각해서요. 절대 예측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이 3,000포인트에서 찍고 종가상으로 음봉이 났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3,000에서 저항을 받았구나. 그럼 3,000포인트에서 현재 변동성 고려한 뭐 코스피 200 콜옵션 중에서 415 이상은 당첨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위에 놈들 콜레이션 좀 쳐놔야 되겠다. 요런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3,000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해서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2,950? 2,900? 며칠 만에 한 200포인트 올랐으니까 38.5% 조정받아서 한 2,940? 다 예측일 뿐입니다. 게다가 전일 미국은 이 변동성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하락을 해도 변동성이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외가격 풋옵션 매수가 돈이 안 될 거란 겁니다. 최소한 일봉상
음봉 하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오늘 과하게 얘기했나요? 이 마켓 리뷰한 사람이 시황만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강하게 얘기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가치 중립적인 시황 별로 안 좋아해요. 맞던 틀리던 근거를 갖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무슨 제가 외교관도 아니고 땡땡도 아니고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질 이 미꾸라지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그런 시황 같은 건 말 안 하렵니다. 하여튼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